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세국어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근대국어의 특징을 정리를 할 거야, 얘들아. 알았어? 자, 먼저 중세국어를 얘기하는데, 중세국어는 10세기에서 16세기, 일단 고려시대 때부터 이걸 얘기했는데, 우리의 연구 대상은 결국 뭐가 된다고 했어요? 중세 후기 국어가 된다고 했고, 16세기가 아니라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알았지?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잘 봐봐. 아니라 일단은 중세국어,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서부터 16세기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뭐가 되냐면 아까 이어적기라고 한 말 나오죠. 이어적기가 주조를 이룹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이어적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면 연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연철 표기가 주조를 이룹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셈이 깊은 물을 냈는데 원래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셈 더하기 이, 깊은도 마찬가지로 깊 더하기 은, 얘도 마찬가지로 물 더하기 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 그대로 발음을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얘가 15세기는 연철 표기가 중심이 되지만 16세기 접어들면서부터는 분철 표기가 나와. 알았어? 거의 또이또이하게 나와. 그래서 결국 뭐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나은 거냐면 여기서 이어적기와 관련해서는 결국 뭐야? 연철 위주야. 맞습니까? 연철 중심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연철 중심에서 결국 뭐야? 분철이 포함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분철이라는 말은 우리가 분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끊어적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끊어적기 이렇게 이야기하단 말이야. 그거는 결국 뭐야? 말 그대로 샘, 이, 깊, 은, 물, 은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는 것을 끊어적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6세기에는 이제 끊어적기도 나온다는 사실을 명기해 두시고요. 15세기는 연철 표기만 나와. 15세기에는 분철 표기도 나온다는 거서 중세도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받침표기인데, 받침표기는 몇 종성이냐면 기본적으로 8종성이라고 합니다. 받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음은 기역에서부터 이음까지 8개가 받침으로 사용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음가를 봤을 때 받침으로 쓰이는 게 디귿, 음과 시우듬이 받침 디귿과 받침 시우듬이 발음이 일치한다는 얘기가 발음이 다르다는 얘기야. 이 두 개의 받침 발음이 시우 받침일 때와 디귿 받침일 때와 받침 발음이 다르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8종성법을 사용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사용되는 거냐면 중세국어에는 방점이 사용되죠. 우리 아까 방점 배웠잖아? 이 방점이 16세기까지 사용되다가 17세기에 방점이 없어져요. 얘들아, 알았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이게 어두자음군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두자음군이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비읍계 합용병서라고 하는 이른바 합용병서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비읍 발음을 해줘. 그래서 이거는 부득, 이거는 부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비읍계 합용문서를 부스다 쓰는 거는 얘는 뭐냐면 사용하다, 유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되고, 그냥 쓰다가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라이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야. 아예 의미가 좀 다른 거지. 알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실 문자가 다수 여린이읒, 순경음 비읍, 반치음, 아래야, 옛이음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들이 얘는 일단 16세기에 사라지고, 맞습니까? 얘도 16세기에 사라지고, 얘는 17세기에 사라지고, 얘는 이제 뭐 다양한 과정을 거치지만 얘는 17세기에 사라집니다.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요, 그 나름대로 모음조화죠, 모음조화. 모음조화 현상이 대체로 지켜진다라고 나와 있잖아, 맞습니까? 이게 언제만 얘기해는 15세기에만 지켜지고 있고요. 15세기에는 철저히 지켜집니다. 철저히 지켜지다가 16세기부터 계속 문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런데 이제 이 모음 조화에 대해 선생님이 또 별도로 필기해줄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필기 들어갈 건데, 필기 들어가서 이 두 항목만 먼저 채우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히읗 종송 체언이라는 게 나와. 중세국어는 히읗 종송 체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히읗 종송 체언은 근대 국어에도 존재해요. 얘가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8번에는 선어말음이 오라는 게 쓰입니다. 오라는 선어말음이가 뭘까요? 라는 게 나오는데, 선어말음이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랑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알았어? 요걸 정리를 해주고,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뭐냐면 모음조화가 어떻게 지켜집니까? 현대 국어에서의 모음조화는 어떻게만 지켜져, 얘들아? 어떻게만 쓰여? 현대 국어에서는 보통 모음조화가 보조제 연결음이 그럼 뭐가 되는 거니? 명령의 종결음이 아라, 어라. 과거 시제 성어음이 이럴 때만 좀 부분적으로 지켜지고 있거든요. 거의 다 깨졌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중세국어에서의 모음조화의 실현 양상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냥 같은 단어 안에서도, 단일어 안에서도 모음조화가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나모, 아오 이렇게 나오죠. 모음조화가 이제 양성모음,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 음성모음끼리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자, 모음조화가 실현되는 양상을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자, 모음조화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뭐랑 관계시켜서 얘기를 할 거냐면, 들어봐라. 모음조화야. 이 모음조화가 보통 뭐냐면 뭐랑 관계되는 거냐면 앞에 체언이나 어간, 실질 형태소가 뭘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형식 형태소가 어떤 형태를 지니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적어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뭐냐, 모음조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격조사 같은 경우 있잖아, 맞습니까?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고 목적격조사에서 우리가 보통 뭐가 나오냐면, 자, 목적격조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라 알, 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야, 랄, 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에 요게 이제 목적격조사에 나타나는 모음조화에 해당되는 거죠.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조사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안이나 은, 난이나 은 이런 거에서 또 다시 뭐가 나오는 거야. 또 모음조화가 발생하겠지, 맞습니까? 요게 나오는 것이고, 또 부사격조사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아로, 아로냐, 으로냐 이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죠. 관형격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관형격조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관형격조사 현대국어는 의밖에 없잖아, 마찬가지지. 근데 옛날에는 뭐야 얘라? 이 의 대신에 아래아가 붙는 애가 붙기도 한다는 얘기지. 맞잖아,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되는 거야. 요게 나오는 거고, 또 나오게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 기억이 안 나요. 자, 부사격 조사에 뭐가 있냐면 원래는 지금은 애게 이런 말 애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옛날에는 애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부사격 조사에 의손대라고 하는 게 나와, 의손대. 근데 이거는 양성모음엔 애손대, 이게 누구누구에게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얘는 또 뭐 의손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부사격 조사가 존재한다. 이게 조사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미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가 있잖아요. 현대국어는 앗,엇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뭐야 서남어업이 앗,엇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어미가 뭐가 있냐면 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은 현대국어는 다 음으로만 나오는데 얘네가 좀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명사형 전성어미예요. 얘는 명사형 전성어미. 현대국어에서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중세국어에서 명사형 전성어미가 뭘로 바뀌어? 음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두 번째가 음은요, 얘는 어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얘라 지배적 접사 중에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와 전미사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든 명사와 전미사는 다 뭘로 끝나? 음으로 끝나죠, 맞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잘 들어라, 명사형 전성어미는 옴 또는 음이고요, 명사 전미사가 암 또는 음이었어요, 중세국어에. 이게 근대국어 가서 이제 음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말란 말이야. 이게 이제 모음조화에서 나타나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히읗종성 체언이라고 하는 건데, 히읗종성 체언은요 워낙에 종류가 많아요. 산을 의미하는 뇌도 히읗종성 체언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바다도 히읗종성 체언이고, 여기 좀 돌도 히읗종성 체언이고, 웬만한 자연물들은 다 히읗종성 체언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히읗종성 체언은 히읗이 숨어있는 체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결국 히읗종성 체언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이 체언이 있으면은, 체언이 존재하면 이 체언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체언 다음에 뭐야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는 거죠. 맞습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든가, 아니면 뭐가 오냐면 얘가 그두부라고 하죠. 파열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게 되면 결국 이게 다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얘는 결국 뭐야, 이 모음을 하면 뭐야 돼, 이가 붙으면 뭐 희가 된다든가, 을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흘이 된다든가, 뭔지 알겠어? 맞습니까? 그쵸? 뭐 애가 되면 뭐가 돼? 해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 파열음이 되면 다음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 파열음이 다 뭐야? 크트프처럼 뭐가 되는 거야? 거센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돌희라는 말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매 더하기 과가 붙잖아? 그러면 뭘로 바뀌는 거야 이거는? 매화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히읗종성 체언이 되는 거지, 맞잖아? 이거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선어말 어미는 이따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이 5에 대한 설명 좀 우리가 좀 나중으로 보도록 하고요. 얘들아, 자, 디테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자, 봐봐. 주격조사, 뭐 관형격조사 이런 거 나오잖아. 맞잖아, 그렇지?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요거는 조금만 나중에 보도록 하고 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어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 여기다가 또 다시 한번 이거 다 적으면 자 조사와 어미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할게 얘들아. 다 적었니? 다 적었으면 지우시고요. 자 뭘로 가냐면 잘 봐봐. 우리가 중세국어의 조사를 한번 볼게요. 조사를 보는데 조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격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가 있고요. 다 볼 필요 없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는 원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냥 아무튼 간에 그냥 그런 식 하자. 부사격 조사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보는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 얘들아 이 애들의 형태가 뭐가 있냐면 얘들아 받침 뒤에 있는 경우와 받침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음 뒤에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뭐냐면 이로 끝나는 모음이 있어요. 이로 끝나는 모음. 이로 끝나는 이, 왜, 위,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습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이런 것들. 얘네들이 다 하나같이 다 뭘로 끝나냐면 뭘로 끝나요? 다 이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야, 이 공기 안 좋은가 본데요? 코로나. 공포의 코로나. 오케이. 여러분들은 그냥 안심해도 돼요. 누가 위험하다고요? 누가 위험하다고요? 대답을 안 해. 얘들 이상 잘 떠들다가 뒤에서 뭐만 돌아가면 대답을 안 해. 누가 위험하다고요? 상우야? 그래, 내가 위험하다고요. 자, 받침 뒤에 주격조사 얘는 주격조사 가가 안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받침 뒤에 주격조사는 이가 사용되는 거고요. 모음 뒤에는 이. 그 다음 이 모음 뒤에는 어차피 이 붙여봤자 뭐야? 똑같은 발음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관형격 조사는 좀 더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관형격 조사는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있어요.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가 있는데 요거는 쓰임이 좀 다르니까 넘어가고 또 하나가 나온 게 아까 뭐라 했어요? 얘나 다음 받침 뒤에는 얘나 얘가 사용이 되죠. 약성모음 뒤에는 얘, 음성모음 뒤에는 얘가 사용되는데 모음 뒤에는 그냥 뭐야? 이게 사용돼요. 이. 알았어? 그런데 이 모음 뒤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생략돼 버립니다. 알았어요? 자, 부사격 조사는 여러 개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애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도 관형격 조사 겹쳐서 요게 같이 사용돼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았어? 요거 같이 사용되기도. 그래서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거 관형어다 그러면 관형격 조사고요. 문맥상 뒤에 용언이 오면 부사격 조사. 해석을 하면서 이거 다음에 뒤에 체언이 오면 관형격 조사. 이거 다음에 뒤에 용언이 오면 부사격 조사. 뭔지 알겠어요? 이게 되는 것이고 이거 말고 애나 애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있어? 그리고 모음 뒤에는 똑같이 뭐야? 이가 사용돼요. 그래서 모음 뒤에 이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 교재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는 주격조사가 보통 뭐야? 모음 뒤에는 이가 됩니다라고 해서 이가 사용되면 다 주격조사로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음 뒤에는 사용되는 이는 주격조사일 수도 있고 관역조사일 수도 있고 부사격조사일 수도 있어요. 알았지?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사격 조사는 이 모음 뒤에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냐면 얘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얘로 바뀝니다. 알았어? 이 형태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어? 이게 조사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게 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한 필기를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어미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요 주격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격 조사가 나오는 거야. 다 적었니? 가져왔으면 지울게요. 지워도 돼요? 자, 화면이 안 보이니까 포도 화면. 자, 화면을 위해서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격조사는 뭐 하나만 쓰였다고 여기? 이 하나만 쓰였다고요. 맞잖아. 가가 안 쓰였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예문을 보게 되면은 요 선생님이 써준 거랑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삼 다음에는 이, 자음 다음에 이가 사용되죠. 그 다음에 뭐야? 공자, 모음 다음에는 뭐야? 찍대가 하나가 사용되고 위라고 하는 이로 끝나는 모음 다음에는 생략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밑에 나와 있는 관형격 조사가 시험 문제 잘 나올 텐데 관형격 조사로 나오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시옷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애나 의가 나오는데 이게 붙는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시옷은 무정명사나 아니면 존칭 표현이 얘는 존칭 표현이면 얘는 뭐야? 유정명사야. 그러니까 유정명사 존칭 표현이나 아니면 뭐야 무정명사 두 가지 케이스에 사용되고 있어요. 알았어?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유정명사화가 아니라 유정명사이면서 비존칭 표현에는 에나 의가 사용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을 잘 안 듣죠. 유정명사와 비존칭이면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얘가. 근데 뭐냐면 유정명사가 존칭의 대상과 비존칭 대상이 있다면 유정명사 존칭은 시옷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유정명사 비존칭은 에나 의를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나무, 이게 나무가 나무야. 트리니까 결국 뭐야? 나무 여름 먹나니라고 돼 있으면 여기다 이 시옷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가 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정명사가 뭐야, 얘라? 유정명사 빼고 무정명사죠? 근데 유정명사가 뭐야? 사람하고 동물을 유정명사라고 하지 맞습니까? 얘는 식물이니까 무정명사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뭐야? 시옷을 씁니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사람들 때 이 대왕은 뭐가 되냐면 사람이잖아요? 유정명사야. 근데 대왕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왕이죠, 맞습니까? 높임의 대상이 되는 거야. 맞잖아, 그렇죠? 대왕이니까 얘는 유정명사가 되고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존칭을 쓰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뒤에 뭐라고 했어? 말씀이란 뜻이니까 뭐가 돼? 높임 표현이죠. 옳고신, 시다, 뭐가 되는 거야, 얘라? 주체 높임 선어머름이잖아, 맞습니까? 이게 사용되면 얘는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 시옷을 씁니다,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거북이야, 터틀이니까 당연히 뭐야? 유정명사긴 하지, 맞습니까? 유정명사인데 동물이니까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를 쓰는 거야.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남인데 남이라는 말은 우리가 굳이 뭐야? 다른 분이라고 해서 높이지 않았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높임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야? 애를 쓴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헷갈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여기까지가 일단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의문문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칸을 찾고자, 칸이 어디서 찾는 자, 선생님이 어미를 좀 정리를 해줄 텐데, 얘들아, 어미가 종별어미나 뭐 이런 거 빼고 선생님이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선어말 어미를 좀 정리를 해줄게, 얘들아. 알았어?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가 현대 국어는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 선어말 어미와 높임을 나타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현대 국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먼저 선어말 어미 중에서 시제 선어말 어미야. 이제 좀 적을 거야, 얘들아. 시제 선어말 어미를 좀 적을 필요가 있고요. 자,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오죠. 시제 선어말 어미는 당연히 뭐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와요. 오케이? 네, 이게 나오는데 야,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현대 국어에서 시제 선어말 어미는 과거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현재는 뭐냐면 자, 는, 니은, 미래는 get 또는 뭐냐면 니라는 말이 사용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할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는이나 니은은 이거는 동사에만 사용됩니다. 형용사는 그냥 기본형을 그대로 쓰죠, 맞습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과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이렇게 쓰면 좀 약간 좀 헷갈리겠군요. 동사에만 사용되는데 그냥 그대로 씁니다. 잘 봐봐요. 중세 국어는요 과거시 선어의 어시 안 쓰이고요. 뭐가 쓰이냐면 더가 사용됩니다. 현대 국어에서의 더는 회상 시제 선어범이거든요. 근데 중세는 과거 시제 선어범이 사용됩니다. 어시 사용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모음조화랑 무관하게 나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사용되고 미래는 대시 사용 안 되고 니만 사용됩니다. 일단은 하나다 그러면 뭐야? 하고 있는 비유?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나가 사용됩니다. 알았어? 나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요걸 쓰시는 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 재밌는 게 뭐냐? 과거에서는 이번에 거꾸로 뭐냐면 여기서는 이거는 더는요 하더라 이런 말 나오잖아,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 더는요 잘 봐봐야 동사는 잘 봐봐야 기본형을 사용하기도 했다. 즉 하더라 해도 되고요. 하라 하면은 뭐냐면 하라 해버리면은 명령형이 아니라 뭐야? 했다. 뭔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야. 이해가 돼서 내 이제 죽으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내 이제 죽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라면 내 죽으라 라고 하면 결국 뭐냐? 과연 내 죽으라 해버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과연 나 죽었네. 과거를 해석이 된다. 이해가 돼서 요걸 우리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알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선어말 어미가 뭐냐면 높임 선어말 어미야. 높임 선어말 어미야. 높임 선어말 어미가 뭐가 있어야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하고 공선,
자신을 낮추는 선어머러미가 또 없거든요. 근데 중세구어는 선어머러미가 좀 다양해. 얘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그 다음에 뭐야? 상대 높임 선어머러미가 다 존재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잘 봐봐야 얘라.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자, 주체 높임 선어머러미는 어떻게 나와요? 얘라 여기서는 시, 똑같아 현대국어랑. 근데 뭐가 냐면 샤라고 하는 말이야. 시아의 줄임말인데 샤가 나오고요. 객체 높임 선어머리는 뭐야 돼? 삽, 잡,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선어머리는요 꼭지형이야. 응이라는 말이 하신잉이다 했으면 뭐 한잉이다 했으면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요. 삽잡잡을요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기하냐면 얘라 요걸 갖다가 밑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왜 치냐면 뭐 합사불인이 해버리면 뒤에 모음을 시작하는 말이 나오면 뭐냐면 이 비읍이 순경원 비읍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건 헷갈리지 마시면 돼요. 알았지? 그럼 결국은 뭐냐? 삽잡잡이 나오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 삽잡잡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보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냐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보시면 돼요. 목적어나 뭐 부사어, 애계 부사어, 뭐뭐 깨라는 말이 있는지 요걸 보시면 돼요. 왜? 객체높임이니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임금을 뵙잡고 하면 객체높임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결국 뭐냐? 얘가 어차피 객체높임이라는 게 그 목적어나 부사어를 직접 대고 높이는 게 아니라 주어를 낮춤으로써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주어를 낮추는 이 행위가 결국 서술어에 붙어가지고 서술어의 주체를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뭐야? 선어머러미의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아까 선어머러미 5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것도 선생님이 필기해 줄 거예요. 다 적었어? 이거 적었어? 자, 지울게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뭘 해줄 거냐면 선어머러미 5. 선어머러미 5. 이 5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좀 페이모스한가 봐. 이거 선어머러미 5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어머러미 5를 다른 말로는 그냥 인칭 표시 선어머러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선어머러미 5는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인칭 표시로밖에 쉽게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선어머러미 5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어렵고 심오한 개념들을 좀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적어줄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선어머러미 5를 갖다가 우리가 뭐야? 인칭 표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칭 표시 선어머러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얘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선어머러미 5가 나오면 우리가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얘가 이걸 인칭 표시라고 해서 인칭법에 의해서 해석합니다 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대상법. 그러니까 사실은 인칭 표시, 대상 표시 뭐 이렇게 대상법.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가 판정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판정법은 우리가 분석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게 5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해도 이 판정법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시고 선생님이 너희들 이것까지 하게 되면 대가리 빙빙 비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인칭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어머러미 5는 이 5가 사용됨으로써 결국 뭐냐면 얘라 주어가 1인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어가 몇 인칭? 1인칭임을 보여주고 있는 1인칭임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인칭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대상법은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관형어가 나와요. 용언의 관형 사용이 나올 거거든요. 현대국어로 봤을 때 용언의 관형 사용이 나오면 100% 뭐야? 관형절이 쓰인 거예요. 그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이요. 뭔지 알겠어? 이거야. 결국 뭐냐? 대상법은 용언의 관형 사용이 나오잖아? 용언의 관형 사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뒤에 이게 뭐야? 수식하는 피수식어가 나올 거 아니야? 피수식어. 체언이 나올 거 아니야? 맞습니까? 피수식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구조로 나오게 되면 이게 인칭 표시 선어머러미 5가 이 관형 사용에 삽입됨으로써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피수식어가 이 관형 사용이 뭐야?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대상법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해놔. 5가 사용됨으로써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보면 간단히 나오네요. 여기서는 자봐, 맹갈다, 맹갈라오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게 나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얘라 맹갈다가 뭐냐면 만들다가 나오는 것이고, 나는 뭐야 얘라? 이거 현재 시제 선어머러미 맞습니까? 그죠? 이건 현재 시제를 드러내고 있고, 맹가는 사람이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어요. 맞지?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있으니 이런 뜻을 해석하시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게 인칭법에 해당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그 다음에 계산법이라는 말은 여긴 얘가 안 나왔나요? 잘 봐봐. 우리가 얘가 안 나왔겠죠? 안 나왔을걸요? 얘가 없고 말 거예요. 여기 나왔다. 이게 계산법이에요. 언론약이 무소곡고라고 나오지 맞습니까? 여기 보면 봐. 야, 용언의 관형사형이지 맞습니까? 뒤에 뭐야? 약 나왔지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얻는이 아니라 얻는 했으면 이건 원래는 뭐가 돼야 돼? 얻는이라고 하는 건 얻다라는 말에다가 마찬가지 아니라 이것도 뭐가 되는 거냐면 얻는하고 나오면 얻나 오 니은이야. 알았어? 현재 시제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어간이야. 현재 시제에 오가 붙었지 맞습니까? 이건 1인칭 표시가 아니라 자 이렇게 나와서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얘기하자는 바가 여기서 나온 이 약이 이 얻는에 뭐가 되는 거 뭔가 얘라 목적을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약을 얻었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야. 얻는다 이런 뜻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게 대상법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오가 붙으면 이렇게 되는데 봤더니 얘가 선어걸음이 현재 시의 선어걸음이 나와 오가 결합되니까 뭐가 돼요? 노가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제 선어걸음이랑 붙으면서 현재 시제 선어걸음이랑 붙으면 나랑 붙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과거 시 선어걸음이 더랑 붙으면 더 플러스 오가 되는데 나와 오가 붙으면 뭐가 된다고 해라? 노가 된다고요. 지금 봤잖아, 그지? 언론 봤잖아, 그지? 근데 더와 오가 붙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다라 이런 말이 있잖아. 하다라 이런 말이 붙으면 뭐냐? 했다. 내가 했다. 이해가 됐어? 하다라 이런 말이 붙으면 이게 인칭법으로 사용되면 결국 뭐냐면 다가 5 더하기 더니까는 결국 뭐야? 했다야. 그리고 오니까 뭐야? 내가 했다. 이건 결국 뭐야? 내가 했다. 이런 말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5에 대한 기능이야. 여기까지가 일단 선어걸음이 3가지 종류에 대한 필기를 다 마친 거야. 알았어? 오케이? 이게 이제 중세국어에서 얘기하는 자, 선어말음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제 뭐냐면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죠. 우리가 의문문의 종류가 있지. 의문문의 종류는 결국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판정 의문문과 구체적인 대답. 너 야, 밥 먹었냐? 네. 판정 의문문이죠. 뭐 먹었는데? 설명 의문문이야. 맞습니까? 김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될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의문문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봐라.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일 경우와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일 경우에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의 경우에는 주로 뭐냐면 고, 나, 오,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의 경우에는 보통 뭐냐면 뭐뭐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녀, 뭐뭐 하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이런 고나 오를 우리가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냐면 오형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밑에로 쓰지 않습니까? 오형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을 갖다 우리가 뭐야? 오른쪽에 쓰죠. 그래서 얘네들을 아형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공부하려면 설명 의문은 오형 의문문이 사용되고 판정 의문은 아형 의문문이 사용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알았어? 너 밥 먹었는고? 안 돼요, 얘들아. 알았어? 밥 먹었는? 가? 이게 사용돼요. 뭐 먹었는고?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게 1차고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2인칭 의문문일 때는 주로 뭐가 사용된다고 해라? 는다. 이건 는다만 되는 게 아니라 뭐야? 난다. 이것도 모음조화가 되는 거예요. 양성일 때는 난다. 음성일 때는 뭐야? 는다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내 이제 어대를 가난다. 난다 쓰였죠. 맞습니까? 왜 그러는 거야? 어간이 양성으로 끝났으니까 난다가 쓰이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난다나 는다가 사용되면 이거 평소문 아니야. 얘들아. 무조건 의문문이야. 난다나 는다가 사용되거나 아니면 니은다가 사용되는 경우 있어. 너 어찌한다? 하처럼 이렇게 니은다가 사용되는 경우인데 이 세 가지가 사용되면 이거는 평서문이 아니라 무조건 뭐라고 해라? 의문문이야. 그리고 주어는 뭐야? 2인칭이야. 너 한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야 어찌 안 한다? 이러면 야 너 어찌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지.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 2인칭 주어가 2인칭일 때 얘네들은 판정 의문문도 설명 의문문도 다 뭐라고 해? 그냥 는다, 난다, 니은다로 쓰는 거야. 선생님 이건 판정 의문문에서만 사용되나? 아니. 설명 의문에서만 사용되나? 아니. 둘 다 사용되는데. 2인칭일 때는 뭔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니 얘들아? 는다 난다로 돼 있는 선지를 만들어주고 이걸 뭐야? 3인칭으로 바꿔주겠지 맞습니까? 그럼 다시 뭐야? 설명문이나
설명 의문이냐 한정 의문이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어미가 바뀌겠지.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의문문은 A형 의문문, O형 의문문, 는다형 의문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세국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100%는 아니지만 웬만한 거 다 끝난 거고요. 알았지? 중세국어의 종결 표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뭐 함행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급편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 다 공부하면 여러분 머리에 김나죠. 맞습니까? 그러면 신속 코로나에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직후에 중세국어와 다른 근대국어만의 특징이야. 근데 중세 때보다 많이 달라지지 않아. 기본적인 건 다 똑같아. 뭐가 달라졌냐? 이제 그것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직후에 나오는 근대국어의 특징을 공부를 하면 돼. 자, 근대국어는 임진왜란 이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은 첫째, 잘 봐봐야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등장하냐면 이미 중세국어에서 연철과 분철이 바꿔가면서 쓰이고 있어. 교체되면 쓰이고 있어. 여기까지 되지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은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중세 이 근대국어에서는요 뭐가 많이 확정되냐면 분철 표기가 많이 확장이 돼요. 분철 표기가 확대가 되죠. 그래서 연철 표기가 줄어들고 분철 표기가 많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거듭적기라는 게 등장을 해요. 요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거듭적기를 설명하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가 되냐? 8종성법이 아니라 7종성법이야. 받침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받침으로 표기하는 게 디귿이 빠지고 7개가 돼요. 이해가 됐어? 이 말은 결국은 아까 우리가 8종성일 때는 받침 디귿음과 받침 시오듬이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7종성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받침 디귿과 이퀄 뭐야? 아니라 받침 시오듬이 발음이 이퀄입니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뭐 좀 필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근대국어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좀만 더 필기합시다. 일단은 근대국어를 만드는 기본적인 특성 말고 근대국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특징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잠시 후에 필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뭐가 사라지겠니? 당연히 방점이 사라지겠지. 방점이 사라진다는 말은 결국 뭐가 사라진 거냐면 음의 높낮이, 성조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사실 이 성조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중국어 때문에 그래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한글 만드는 거 반대했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처럼 발음할 거예요. 이 뭐야? 맞습니까? 아, 뭐겠어요? 뭐 이렇게 발음할 거란 얘기야.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이제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냐? 안 하겠지 당연히.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없어지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오면서 반치음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오는 뭐냐면 여기 문제는 꼭지 이응이요. 옛 이응은 잘 봐봐. 종송에서만 실현된다. 음가가 서듬에서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상드높임 서너머니도 없어지게 되는 거야. 맞잖아, 그렇지? 없어지고 글자가 뭘로 바뀐다고?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발음은 받침에 남아 있고 글자는 없어집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아가 소실되는데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이건 16세기 거지. 이건 중세국어가 근대국어가 아니라 16세기에는 으로 바뀌고요. 첫째 음절 이게 이제 몇 세기에 바뀌는가? 18세기에 바뀝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상이 사슴이 돼버리는 거야. 발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건 이거는 16세기가 되는 것이고요. 발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결국 뭐가 되나? 18세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18, 18 그러네. 그지? 그리고 이중모음이었던 애나 애가 단모음을 바뀐다는 별로 안 나오고 얘가. 그 다음에 잘 봐봐. 여기 보게 되면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국외음화라는 게 나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18세기 들어서 국외음화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맞는데 얘가 지우세요. 그냥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쓰이기도 하고 쓰이지 않기도 한다는 얘기야. 18세기 국외음화가.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잘 적어라 얘들아. 뭐가 되냐면 중세 국어에는 뭐라고요? 중세 국어에는 이렇게 놓고 결국 뭐냐면 국외음화와 아예 내친 김에 국외음화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두음법칙이에요. 국외음화 두음법칙이 나오는데 중세 국어에는 이 국외음화 두음법칙이 안 일어나. 알았어? 안 일어났음. 그래서 중세 국어 때는 그냥 치다가 아니라 티다라고 적었음. 맞잖아, 그렇죠? 이해가 됐어? 여러분들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고전 시가가 있는데 그게 17세기에 나온 거예요.
뭔지 알겠어? 거기에 보시면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요. 맞잖아, 그렇죠? 현중의 머리만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안 쓰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국외음화가 전국적으로 아니 전면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는 언제부터냐면 얘가 20세기부터 쓰여요. 그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쓰여요. 알았지? 여기까지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근대 국어인데 이제는 피날레 한번 날려야지. 그게 뭐냐면 바로 방금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듭적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적기에서 또 파생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니들이 제대로 안 배우니까 어려울 텐데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근대 국어에서는 고난도로 시험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은 다른 새끼들은 이제 틀릴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니들 이번에 그냥 한 길도 흘리지 말고 이거 자체를 갖다가 좀 제대로 한번 공부해봐. 알았지? 형이야 공부할 거지? 이 새끼 대답 잘하더니 그냥 왜 그냥 고기만 끄덕이네. 현우야? 현우야? 자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 마이크가 있는데 죽으려고.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걸 할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해. 이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해.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문제 상황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분철 표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뭐야? 칠종성이야. 칠종성법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잘 봐봐.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게 나오면 이걸 딱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상황이 어떤 게 나오냐면 얘들아, 자 얼굴을 의미하는 낫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를 의미하는 낫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를 의미하는 낫이 있어. 이렇게 나와. 맞습니까? 여기다가 다 뭐를 더해주냐면 이를 더해주는 거지. 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칠종성법에 입각하고 분철에 입각하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되나? 얘는 시옷 받침 써야죠. 낫, 이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써야 되나? 낫, 이 이렇게 써. 얘도 뭐라고 써? 낫, 이 이렇게 써. 정말 다 똑같아지지.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뭔데? 맞잖아. 진짜 의미가 뭔데? 맞잖아, 그지? 헷갈리겠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야. 해결 방법이 첫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해결 방법의 첫 번째가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빈자리 있지, 빈자리 맞습니까? 빈자리가 나오는데 빈자리에 원래 자음을 표시해 주는 거죠. 빈자리에 원래 자음을 표시해 주는 거야. 빈자리에 원래 자음을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봐. not e 맞잖아, 그렇죠? 다 not e 이렇게 세 개가 다 쓰였잖아, 맞습니까? not e 이렇게 쓰였으면 이걸 그냥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잘 봐봐. 얘는 이 빈자리에 얘의 원래 자음이 뭐야? 치이지. 그럼 낫치 이렇게 적어주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지? 이 경우에는 뭐야? 이 빈자리에 낫지 하고 원래 자음을 이렇게 적어주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그리고 얘는 이 빈자리에 뭐야? 낫시 이렇게 적어주라는 얘기야. 그럼 뭐야? 얘가 칠경국 때문에 시옷이라고 적었지만 얘 본래 받침은 치읓 받침이에요. 이걸 표시해주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가 됐어?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듭적기. 이게 문제의식이야. 거듭적기, 중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혼철, 섞었습니다. 혼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게 중철이야. 남들은 뭐 분철과 연철 합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일단은 분철을 한 다음에 빈자리에다 뭐? 원래 받친 다음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중철이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의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의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받침이 거센 소리일 경우에 뭐라고요? 받침이 거센 소리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방법인데 얘들아 거센 소리 받침이 있잖아. 맞잖아, 그쵸? 거센 소리 받침을 뭘로 나누냐면 거센 소리 받침을 다 뭘로 바꿔주는 거냐면 얘들아 그르부자 거센 소리 받침을 뭐냐면 일반적인 평파열음 즈죠? 즈 플러스 히읗을 바꾸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최소한 뭐는 해결할 수 있냐면 이 세 개는 해결이 돼요. 얘는 다시 또 뭘로 되겠어? 얘가 시옷이 되겠지. 실정법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보게 되면은 다른 것 말고 이게 거센 소리잖아. 그럼 결국 뭐냐면 잘 봐봐. 낮 더하기 2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일단은 뭘로 가는 거야 얘가. 얘를 갖다가 지읒 더하기 히읗으로 가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리고 얘를 갖다 위로 올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낫 키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결국 뭐야? 얘는 7중성이니까 뭐야? 히읗을 바꿔 그냥. 낫 키가 돼버리면 굳이 얘가 뭐야? 얘가 히읗중성 체온이 아니라면 우리가 히읗중성 체온이 이미 이때는 히읗중성 체온은 근대구에 없어지거든요. 맞잖아, 그쵸? 없어진 다음에 사용되는 거니까 히읗을 빼버리면 시옷은 히읗이랑 관계 없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 새끼 지읒인가 보다. 그래서 이걸 치읓을 유추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됐어? 그게 재음소가 해당이 돼요. 이런 게 난영되다 보니까 어떤 것도 나오냐면 얘가 높다라는 말에다가 높이 나오잖아? 이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게 되면 당연히 또 뭐야? 얘를 갖다 뭘로 바꾸겠어? 비읍 더하기 히읗으로 바꾸겠지, 맞습니까? 그치? 그래서 뭘로 바꾸는 거야, 얘라? 높, 히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뭐야? 굳이 피읍은 7중성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걸 만들어내는 거지.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재음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중요하겠지. 중요한 개념이겠지. 그러니까 근대 국어를 장식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7중소법이 메인이에요. 7중소법이 메인이고 여기 나오는 거듭적기와 재음소화가 일단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아주 그냥 지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알아주셔야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중세에서 근대까지 이르는 문법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 한 거야, 솔직히. 더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너희들 반란을 피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할 거야. 알았지? 오케이.